LG화학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익을 확인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디에서 터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매출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매출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전체 매출의 5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좋지 않았던 거죠. 캐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 LG화학의 주가 역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공통 및 기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물보호제, 종자, 비료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역시 자회사 팜한농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매출이 크지는 않죠. 그리고 생명과학, 예전에 LG 생명과학이 있었는데 LG화학과 합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2.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매출에 큰 도움을 못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석유화학 사업 부문 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두 번째로만은 38.5%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PP, 합성 고무 이런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석유화학 쪽의 매출이 저는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분별 직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유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열에 의해서 30도 이하에는 LPG가 나오고요. 30도에서 100도까지는 휘발유가 나오고 100에서 180이 나프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나프타만 빨간색이냐? 이게 LG화학의 원재료예요. 원재료. 납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납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가격에 매출을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실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릴 때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프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까 나프타 혹은 납사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기초 유분으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 중간 원료까지 합성이 되게 되면서 P나 PP, PVC, 그 다음에 합성 고무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아니면 합성 고무의 타이어 그리고 플라스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석유화학은 결국은 유가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유가가 바로 가격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1, 2, 3분기는 1분기였잖아요. 1분기였고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4월 달부터 유가가 계속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4, 5, 6의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는 무슨 내용이다? 원자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주요 산호국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화학업체들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에서 오는 6일 회의에서 8월 생산량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도 지난 5월에서 7월과 동일하게 10만 배럴 규모의 증산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은 4월부터 13만 8천 배럴씩 단계적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트럼프의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가 가격 낮춰라.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지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나프타 혹은 납사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매출을 늘리지 않으면 비용을 줄여야지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월달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무역 관련 잠정 합의가 있었죠. 자, 화학주는요, 일반적으로 최대의 수요국인 중국 경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양국 무역 마찰이 잦아들게 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국내 상장, 정확하게는 7월 4일에 국내 상장된 중국 ADR들이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국내에 여행객들한테 상시적으로 놀러 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경기 활성화를 할 예정이고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 활성화가 되게 되면 중국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화학주 역시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실적에 따른 주가의 위치를 우리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2024년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을 볼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PER을 보잖아요. PER은 다시 얘기하면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가 되는 거고요. 이걸 EP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EPS는 주가 나누기 EPS가 PER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EPS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2024년 흑자 아니었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덜 하겠지만 흑자 전환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6년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5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가 늘어나고요. 당기순이익 5배 정도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면, 즉 이 당기순이익이면 2022년 정도의 실적에 버금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2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원자재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거의 60%, 영업이익도 역시 60%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부터 주가가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전에 우리 실적을 확인을 해봤는데 2026년이 2023년 실적과 버금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적어도 7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2026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2027년까지 실적을 반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포워드 PER을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PER을 적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85만 원대까지 저는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의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쪽에서 쭉 매도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서서히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역시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6만 원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28만 원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급해 드렸던 대로 저는 2026년까지 적어도 75만 원, 많으면 85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지금 가격은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LG화학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6월 공개 방송했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모습이죠. 공개 방송에서만 요즘에 제가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6월 달에도 역시 차익 실현을 4개 정도 했고요. 6월 중순, 6월 13일 날은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 외에 7월 3일 날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지금 이렇게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제가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죠. 그 블로그를 쓰면 그래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6월 저희 가족들과 매매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도 매수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방은 없어요. 주식에서도 한 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자금을 늘려나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